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예, 지금 오늘 1월 8일 1시 17분입니다. 네. 뭐 1시 17분 저희 이제 녹화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 뭐 저 편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2-3시나 아마 올리게 될 텐데요. 지금 저희 약간 모험 아닌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노영민 주중 대사, 네. 뭐 중국에서 오늘 돌아왔으니까 확실한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의 강기정 전 의원, 네. 그다음에 국민소통수석, 뭐 옛날 홍보수석이죠. 옛날 홍보수석 예. 윤도한 전 MBC 기자 네. 이렇게 뭐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막 이게 틀리면 어떻게 돼요? 틀리면 또 다시 녹화해야죠.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미묘한 게 네. 그 임종석 라인의 퇴진이라는 게 그 알릴레오 네. 저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가 출범하는 그 날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어요. 참 그것도 놀라워요. 임종석 실장을 간다라는 얘기를 네. 언론들이 신뢰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아니면 뭐 다른 한 사람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누가 얘기를 해준 걸까요? 사나흘 전에 예고를 했고 예고를 해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짚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무렵 뭐 방송은 1월 6일 날 됐어요. 그렇지만 KBS에서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4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 불러서 근처 카페에서 뭐 상담했다 하는 이야기가 또 흘렀어요. 근데 이게 참 그 저 임종석 비서실장 물러나는 비서실장의 등에 칼을 꽂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 인사수석실 행정관이지만 청와대 인사위원장 청와대의 인사 책임자는 예. 임종석 씨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사위원장은 그 비서실장입니다. 저 새로운 그 육군 참모총장은 임종석 씨와 뭐 동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동양이죠. 장흥 뭐 장성 예. 그 지역이고 육사 기수로 해도 뭐 세기를 뛰어넘는 인사를 시키고 뭐 해서 발탁 인사한 책임자가 네. 저 임종석 실장이라는 점에서 그 퇴진을 알리는 게 예고가 됐고 네. 바로 그 시점에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내부에 누가 리크를 해서 임종석 등에 칼을 꽂는 네. 이게 한 박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참 권력 무섭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60개월입니다. 60개월인데 내일 모레 즉 우리가 1월 10일이 되면은 1월 10일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출범 20개월이 됩니다. 즉 3분의 1이 지났다는 거예요. 개편할 만큼 때는 됐네요. 개편할 때는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그러저러한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번 청와대 인사 개편의 의미는 전 3가지로 봅니다. 네. 첫째, 임종석 세력에 대한 문책성 경질 인사다. 두 번째, 원조 친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결국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분의 1을 지나고 앞으로 3분의 2 시작된 이 시점에서 노영민, 강기정 등 원래 친문 중에서 강경한 매파였거든요. 즉 흔한 얘기로 우리나라 시샘말로 쪼대로 간다는 말이 있죠. 내 고집대로 간다. 내 고집대로 간다는 어떤 강경한 어떤 뭐 여권을 갖다 그립을 장악한다고 하죠. 그런 3가지 의미로 저는 개편하고 있어요. 저는 개편을 이제 뭐 있어요. 저 임종석 실장이 왜 네, 그 비서실장 기용이 됐을까? 네, 가장 큰 요인은 그거 뭐 듣기 전에 임종석 실장은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적 캐리어로 볼 때 문재인의 뭐 선거는 아니죠. 한번 그 양반이 저 발탁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좀 짧게 네. 그러나 약간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시겠습니다만 임종석 실장은 원래 운동권 386 운동권이죠. 전대협 3기 의장이었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임수경 양을 89년에 당시 세계 청년 축전인가요? 청년 축전에 파견했던 임종석은 원래 보면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저 노무현 대통령을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로 불렀던 비아냥거렸던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이제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당시 여권이 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우리 여권 사람이냐. 반 한나라당이면 한나라당이지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손학규를 싫어했지만 2008년에 즉 2007년에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지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 열었을 때 임종석 실장을 필두로 한 이른바 386 운동권들은 손학규를 밀었어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 체제를 이루어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12년에 당시 이제 문재인, 이해찬 등이 밖에서 밀고 들어와서 안에 있는 한명숙과 이른바 이제 통합민주당을 민주통합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한명숙한테 발탁이 됐어요. 네. 근데 한명숙하고 그 당시 문재인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시 상임고문이 한명숙 대표에게 문제 많은 임종석 경질하라, 사무총장 경질하라 강하게 압박을 가했을 정도입니다. 아 그런 사이였군요. 그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2012년 국회의원 떨어지고 난 다음에 2014년에 박원순 시장이 두 번째 서울시장 도전했을 때 거기에 합류해서 정무부시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이 살려줬군요. 정치 생명이 끊어질 뻔한 거. 살려줬는데 결정적으로 임종석을 살린 사람은 양정철 비서관입니다. 양정철 비서관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뭐 히말라야 트레킹도 함께했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양정철이 자기가 좀 캐리어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임종석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386 운동권의 리더라는 임종석을 갖다가 끌어들인 거예요. 박원순 쪽에서 떼낸 거예요. 그런데 참 권력무상하죠. 양정철은 자기가 총괄 지휘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얼굴 마담 격으로 임종석을 갖다가 광흥창 캠프의 실장으로 데려다 놨습니다마는 막상 선거 끝나고 당시 친모 친문 쪽에서는 노영민을 갖다 비서실장으로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별로 존재감 없었던 임종석 실장의 손을 들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뭐 이런저런 뭐 뒷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양정철은 이른바 흔한 얘기로 권력에서 튕겨나간 겁니다. 참. 양정철 씨가 그 노무현 재단 만들 때부터 대통령하고 이제 문재인 당시 상황 그랬죠. 저는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혹간에는 뭐 네. 김정숙 라인으로 뭐 손을 잡았다 그러는데 첫째는 네. 그 임종석 씨는 뭐 뭐니 얘기해도 전대협에서 임수경을 북파한 그렇죠. 그 캐리어. 두 번째로 이 양반이 저 노무현과 문재인과 손을 잡기 전에 했던 생계를 위한 직업이 네. 북한 방송 신문을 우리 언론들이 인용했을 때 거기 지적 소유권을 주장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보내주는 게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과의 연관 때문에 그렇죠. 비서실장을 발탁했을 것이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강기정 씨가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강기정 씨가 며칠 전에 1월 4일 국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경우는 외교안보 통일 남북관계 컨셉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모든 건 깽판쳐도 괜찮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시작하면서도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임수경 북한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면서 마치 남북 정상회담 뭐 북한 문제를 해결해서 이게 당대 발복할 만한 프로젝트라는 식으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내고 뭐 쭉쭉쭉 해왔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문정인 특보가 알릴라우에 한 얘기를 보면 현실의 벽을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지금 김정은이가 네. 베이징에 가 있고 네. 이걸 토대로 해서 북미 정상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또 장밋빛 애도벌론을 띄우지만 정권 핵심들은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올 부가가치는 많지가 않다. 오히려 집만 커진다. 자, 미북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했다고 합시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단계적으로 언제 뭐 15년, 20년의 긴 기간이 되겠죠. 제네바 핵 합의도 한 10년쯤 했으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는 그 합의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비핵화 합의가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전부 덤태기 부담만 가져오는 거예요. 북한한테 뭘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비핵화 약속을 했는데 뭘 경제를 뭐 흘러줘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래서 이 지난해에 종전선언 이뤄내고 뭐 비핵화를 이루고 북한과 남북 경제 뭐 다리 있고 철도 도로 연결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 문정인 그 통일 정책에 이런 특보의 인식이 야 이게 남북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뭐 당대 발복할 듯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걸로 정권의 지지를 높이고 끌고 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에 임종석을 간 것 같아요. 자, 그건 제 생각입니다. 질문.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세간에 그 당시 이제 그 노영민 실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재작년이죠. 임종석 실장을 택한 것은 당시 이 여의도 또 관가 주변에서 떠돌았던 이야기는 임종석 실제 모든 그 당시 저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앞장섰던 건 양정철, 그 다음에 보면은 김경수, 그 다음에 보면 기동민이라고 있어요. 그 수행단장 하던 기동민 의원. 성균관대 총학생회 예, 예. 출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뒤에 광장 안에 방 안에 앉아있던 임종석 씨가 실장 되었을 때 임종석 실장이 이른바 김정숙 여사에게 퍼스트 레이디 프로젝트를 갖다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전이 벌어질 때 이미 그 당시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퍼스트 레이디도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거 전 과정에서 전례와 달리 후보 부인도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걸 했단 말인가요? 그래서 그것이 뭐 실장으로 발탁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하고 임종석 실장하고 이렇게 가까울 어디 오버랩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우리 저 김 실장 말씀대로 북한에 너무 잘하는. 그래서 북한하고 어떻게 보면 위임장도 받아와서 사업도 하는 사람이니까. 대북 사업도 했던 이 사람을 삼았다가 지금부터 많이 자른다면은 지금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죠. 이제 뭐 다 속내를 다 털어봤고,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저 김정은한테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재 해제 좀 해주자, 미국한테 면박 갖고 하면서 했는데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 됐고, 그래서 저 문정인 특보가 알리려고 나와가지고 야 정은아 제발 말만 하지 말고 비핵화에 관련돼서 약속했던 거 뭐 동창리니 뭐니 이것도 좀 행동 좀 해라고 얘기했던 거는 네. 북한도 다 두들겨 봤고 김정은이가 정말 체제 전환을 해가지고 개혁 개방으로 갈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말은 했지만 해보니까 그것도 없고 이제 중국도 뭐 더군다나 양최현인가 뭐 저 칭화대 국제관계대학원장이 나와가지고 북한 핵보유국이다. 양철신의 옌쉐퉁. 옌쉐퉁.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저 카드들을 다 까본 거예요. 까보고서 이거 끌고 가지고는 오히려 이 정부의 집만 되겠다고 해서 이제 임종석과 대북 정책을 좀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의 경질은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다. 그럼요. 예, 그렇게 된 그 거. 어떤 저 지금 막 정치부 기자들이 우리 저 황 대표한테 뭐 무슨 뭐 선거를 나가도록 뭐 키워주는 아니 선거는 뭐 1년 4개월 남았는데 그리고 이해찬 당 대표가 언제 뭐 공천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기자분들은 보면은 아주 아무래도 이제 젊은 기자분들이야 뭐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견을 물어보면 이제 그 얘기 똑같은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는 한번 괌을 버럭질렀어요. 가까운 기자한테. 이 사람아. 아니 선거 앞으로 1년 4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 키워주는 사람이 어딨나? 그리고 야 그 무슨 그 저 민주당이 무슨 뭐 저기 임종석 당이냐? 그건 이제 이해찬 대표가 있고 그 당이 지금 최고 지도부가 당당히 버티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네. 지방은 모르겠어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선거 한 서너 달 남겨두고 당 대표하고 대통령궁하고 합의해서 자 김영광이 황태순이 저 종로 어디 뭐 근처에 내보내 주라고 해서 해주면 제일 도와주는 거예요. 90일 전이 사실은. 1년 4개월 전에 그 허허벌판에 나가서 맨 땅에 대가리 박으면 돈 만들지 뭐 뭔 도움이 된다고 1년 4개월 전에. 그러니까 우리 선거법에도 보면 90일 전, 120일 전 정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가장 옵티멀한 것이죠. 저는 그게 아니라 앞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그게 아까 강기정 의원이 1월 4일날 국회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네. 쉽게 해서 임종석이 갈리게 되는 이유를 갖다서 이미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설명한 거죠. 그 당시 이미 강기정 얘기는 나왔습니다. 정무수석 얘기, 원오브댐으로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으로 강기정 쑥 나왔는데 무서운 얘기해 보세요. 1월 5일날 알릴레오, 즉 노무현 재단에 알릴레오 떴죠. 1월 5일날 자정을 기해서 떴습니다.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이야기,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이 그런 부적절한 만남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걸 때 이미 강기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라고 이미 국민들한테 국회 TV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처음에 얼마 전에 얘기했던 김경수파 대 임종석파가 대판 싸우고 있다는 우리 한번 보도 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김경수파가 바로 친노 친문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되면 네. 그 노영민 실장, 강기정 네. 정무수, 윤도한
공보수석 아래 체제에서 네. 임종석 전대협 의장이 끌고 들어왔던 전대협의 그 12사도 비서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사도 비서관과 그 밑에 행정관들 상당 부분이 갈리겠죠. 세술은 세부대. 세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도 보면 실세 중에 실세고 강기정 수석도 실세 중에 실세인데 아니 옛날 뭐 저 누굽니까 임종석 실장이 뽑아놓은 12사도 또 그 밑에 행정관들 데리고 일하려고 들겠어요? 그리고 청와대 뭐 기밀 사항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실장이나 수석들이 네. 자기 사람 데리고 드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기정, 윤도환은 노영민 실장이 데리고 들어간 사람 팀이고 팀이죠. 노영민 팀이니까 이 사람들 밑에는 또 새로운 팀으로 구성되니까 예. 전대협 운동권의 시대, 저 임종석의 시대는 이걸로 마감이 됐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대협 그 3기 의장이었던 임종석과 그 전대협 멤버들이 이른바 노영민, 이해찬, 유시민 등으로 갖다가 상징되고 있는 긴급 조치 시대, 즉 이런 반유신 투쟁에 나섰던 그 어떻게 원로 운동권한테 밀렸다라고 보시는 것이 임종석 흥망사를 보시는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